이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베트남 소녀가 가족을 위해 먼 한국까지 찾아와 삼성 공장의 비밀 음모를 파헤치며 수천 명의 운명을 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일 장수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로 거듭난 그녀의 여정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린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작은 도시인 동우이에서 자랐습니다. 그곳 거리는 먼지투성이의 좁은 길이었고 허름한 집들과 작은 과일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달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낡은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도와 집 앞 망고나무에서 갓 따온 망고를 수확했습니다. 공기는 달콤하고 흙내음이 났으며 동이 트기 전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6살이 되던 어느 날,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느 오후 고속도로에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먼저 들렸고 깜빡이는 구급차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마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저를 이끌어주셨던 두 분을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12살짜리 남동생 민과 8살짜리 여동생 리엔이 남았고 저는 더 이상 딸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이자 생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집은 방 2개뿐이었는데 한 칸은 잠자는 곳으로, 다른 한 칸은 주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를 벗삼아 좁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고 벽은 너무 얇아서 밤이면 이웃집 라디오 소리가 여과 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허드레쉬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에는 길모퉁이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삐걱거리는 탁자 위에 차가운 아이스티를 올려두고 팔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항상 눅눅했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힌 채 하루 가격을 외쳤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근처 플라스틱 병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계들은 천둥처럼 요란했고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에서 병뚜껑을 최대한 빠르게 끼웠습니다. 손가락은 금세 굳었고 오래 서 있으니 허리가 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번 돈은 모두 집세와 쌀값, 민과 리엔의 학비로 쓰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공장 휘슬 소리가 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은 재료로 죽을 끓였습니다.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촛불 아래에서 아이들 숙제를 도왔습니다. 미는 수학 문제를 푸느라 찡그렸고 리에는 오래된 공책에 베트남어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두 아이가 제게 미소를 기대하며 바라볼 때면 제 마음도 무거웠지만 힘주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풍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떠올랐고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되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닷가 풍경, 반짝이는 도시 불빛, 그리고 긴 시간을 일해도 보수가 좋다는 이야기들까지. 제게 한국은 너무 먼 곳이었고 왜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언어, 익숙한 삶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외롭고 차가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설레지 않는 잠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과 리엔에게 더 나은 삶을 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낯선 곳이라 해도,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한다 해도 두 동생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낼 것이라고. 의심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제 가족의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느 끈적한 아침, 해가 야자수 위로 떠오를 무렵 제 가슴이 탁 멎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붙은 반짝이는 포스터가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가 단단히 붙여져 있었습니다. 큼직한 굵은 글씨로 삼성전자 채용 중 급여 2배, 복리후생 완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공장, 직원들이 반짝이는 건물 앞에 우뚝 서 있는 컬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먼지 낀 샌들이 흙길 위에 멈춰 선 채 저는 그 문구를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나무 판자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자 심장이 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급여를 2배로 준다니요? 복리후생이 완비된다니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이 제 안을 밝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미니의 학비, 리엔이의 따뜻한 옷, 비가 와도 새지 않는 작은 지붕,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바닥에 식은땀까지 맺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포스터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거울을 찾아냈는데
유리는 금이 가 있었지만 제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린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등을 조금씩 더 꼿꼿이 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답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왜 삼성에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연습하자.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지만 변화를 준비하는 자신감 있는 일꾼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길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하늘은 연한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서류 가방에 지원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부탁해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한 손편지들까지 담았습니다. 샌들이 보도 위를 탁탁 두드리며 논 한가운데 우뚝 선 삼성 신공장 파란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빛에 반짝이는 유리벽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저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문에서 제 서류를 살펴보던 경비 아저씨의 눈빛이 날카롭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네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공장 안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윙윙 돌아가고 기계들이 세차게 부딪혔으며 하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목적 의식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터뷰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방 안에는 밝은 조명 아래에 길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에 팀장님이신 이태성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눈빛으로 제 지원서를 보시다가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이직을 자주 하셨나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모든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손을 가지런히 포개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저는 바닥을 바라보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시원한 시냇물처럼 안도감이 제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선생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타인이 아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미는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리에는 종이 조각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은 긴장으로 미친 듯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린 씨 맞으시죠? 저희가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그 말은 불꽃놀이처럼 머릿속으로 퍼졌습니다.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합격했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삼성에 첫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설렘과 피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반듯한 흰색 작업복을 입고 출입구에 카드를 탭했습니다. 공장 유리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일 때면 이곳이 진짜 내 자리다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공장 내부는 마치 벌집처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였고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오히려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금속 프레임에 작은 회로 기판을 끼우고 흠집이나 느슨한 전선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더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저를 정중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눌한 영어와 더듬는 한국어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점심시간이면 하노이에서 온 린, 카이로 출신 아흐메드, 그리고 언제나 김치와 밥을 나눠주는 한국인 수진 씨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매콤하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저는 가끔 베트남어 인사말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찐짜오라고 말하면 모두가 따라하느라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저는 작은 우정의 원을 발견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몇몇 사람들이 얼굴을 굳힌 채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같은 날 입사한 호황탄이라는 남자가 그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베트남어로 말했으며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찡그리며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탄 씨가 벽에 붙은 공장 구조도 큰 지도를 가리키며 창고를 동그라미 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몇 초간 머물렀다 움직였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긴장감은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동료들 휴대폰 화면에 암호화된 채팅 앱과 오퍼레이션, 설라이즈 같은 코드명이 떠 있는 것을 엿보았습니다. 어느 오후 제자리로 돌아가던 중 제 이름이 속삭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탄 씨가 어둡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지도, 휴게실 비밀회의, 탄 씨가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말할 때 린이 두려워하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저는 동생들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무리 힘들어도 지킬 거다. 여기에서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장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상등만이 조립 라인까지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빈 박스 더미 뒤로 슬쩍 몸을 숨기고 탄 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8시쯤 되었을 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 씨와 2명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검은 장치와 전선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탄 씨는 장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여기 전원을 차단한다. 우리가 도구가 아님을 보여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칩설계도를 최고 입찰가에 유출한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한국의 신뢰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존재를 모른 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설인도 끌어들여야겠어. 탄 씨는 눈썹을 살짝 올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저는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두려움과 긴박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과 리엔이 안전하게 집에 있을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할 때 다리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신 이태성 팀장님께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뒤편 기계들은 고요했지만 제 안의 긴장감은 그 어떤 엔진 소리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오퍼레이션 선라이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심장이 귀에서 천둥처럼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민과 리엔이 함께 쓰는 방에서 살짝 빠져나오며 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먼지 낀 바닥 위로 달빛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집 밖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공장까지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적막한 도로 위로 깜빡였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샌들이 보도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제 발걸음을 알렸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위험은 커졌지만 저는 되뇌었습니다. 이 계획을 막아야 해. 너무 늦기 전에. 공장 정문 앞 보초는 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출입증을 태그한 뒤 슬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거대한 건물은 마치 밤의 거인처럼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후문 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었고 길게 늘어선 철제 문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멀리서 기계 하나가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공장은 전반적으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탄 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표식 하나 없는 문이었고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속이 뒤틀리듯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문에 귀를 대고 숨죽여 들었습니다. 탄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박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주 전원을 차단한다. 모두가 당황할 거야. 우리는 칩 파일을 챙겨서 사라진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휴대폰을 꺼내 셔터를 살짝 열고 틈 사이로 카메라를 밀어 넣어 화면을 비추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폴더와 파일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이 흐릿하게 찍혔지만
중요한 증거임에는 분명했습니다. 탄 씨가 고개를 돌리길 기다리며 사진을 몇 장 더 남겼습니다. 갑자기 문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 서랍장 뒤로 몸을 숨기고 간신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탄 씨의 위압적인 실루엣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 폴더를 뒤적였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금속 서랍장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죽였습니다. 탄 씨가 전선 뭉치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정부터 시작할 거야. 아무도 예상 못하도록. 그는 제 팔꿈치가 닿아있는 금속 틈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찰칵, 휴대폰 셔터가 무심코 작동했습니다. 탄 씨가 벌떡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방 안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기를 기도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노트북 전원을 끄고 한 걸음 다가온 뒤 다시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인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힌 뒤 저는 곧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가며 발자국 소리가 공명했습니다. 탄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렸지만 제 다리는 젤리처럼 풀렸고 폐는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문을 확 열고 쏟아져 나오는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와서야 비로소 달리던 속도를 늦췄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꽉 쥐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폴더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드레날린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증거는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정 이전에 이 사실을 전하고 계획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조용한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다리는 젤리처럼 풀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사진 속 폴더 이름과 전선 뭉치 그리고 비밀을 훔치려던 탄 씨의 차가운 얼굴을 되풀이해 떠올렸습니다. 자정 전에 반드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이태성 팀장님께서 유리문 옆에서 한 경비원과 이야기하시고 계셨습니다. 팀장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제가 달려들어오자 눈이 반짝이며 놀라셨습니다. 서린 씨, 무슨 일이? 저는 말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팀장님, 보실 것이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저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책상과 의자 2개가 놓인 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씩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정 전 전원 차단 계획이 담긴 메시지까지. 팀장님은 화면을 넘길 때마다 눈이 커지셨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휴대폰 화면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지만 그분은 고개를 숙여 모든 글자를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겁니까? 팀장님은 충격과 걱정이 교차하는 목소리로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탄 씨의 계획을 어떻게 엿들었는지, 어떻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었는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야기 흐름은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날 무렵 팀장님의 표정은 불신에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팀에 보고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전화를 집어들고 빠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보안 책임자와 경찰에 연락하셨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공장 벽에 부딪혀 울려 퍼지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팀장님 곁을 지키며 문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보안요원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쳤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저와 팀장님을 에워쌌지만 저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요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미소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긴장감이 전기처럼 방 안을 감싸고 있을 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경찰관들이 진입했습니다. 빛나는 배지를 단 그들은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2명의 경비원에게 붙들린 채 어두운 재킷을 입은 탄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탄 씨에게 권리 고지를 읽어주었고 다른 경찰관은 그의 손에 쥐어진 USB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이 현금 다발과 전선 뭉치를 풀어 보이며 제가 찍은 사진 속 증거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탄 씨가 수갑을 찬 채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솟구쳤지만 한편으론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탄 씨를 데리고 나간 뒤 팀장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철인 씨, 정말 잘했어요. 이 공장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하셨어요. 그 말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제 마음을 환히 밝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내쉬며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내부는 전과 같았지만 공기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기계들은 평소처럼 윙윙거렸지만 일터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며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린과 아흐메드는 등을 토닥여 주었고 수진 씨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제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 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환히 웃으며 수프를 받았습니다. 온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님은 짧은 회의를 소집해 제 용기와 빠른 판단력을 칭찬하셨습니다. 철인 씨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용한 박수를 보냈고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자부심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차갑고 거리감 있던 얼굴들 속에서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떠오르며 분홍빛과 금빛으로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서 아직 잠들어 있을 민과 리엔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소식에 둘이 얼마나 안심할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두려움과 마주해 옳은 일을 선택했고 그로써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매트리스를 비추자 저는 기지개를 켜며 앉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아침 식사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니의 콧노래 소리와 리엔이 교복을 찾느라 이리저리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삼성 배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장 정문 앞에서 남매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문을 통과할 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목적과 자부심을 안고 일터로 달려갑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민과 리엔을 집 근처 작은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생,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인사하자 민이는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리엔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할게요. 그리고는 경쾌하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두 동생을 보며 안도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짝반짝 새로워 보이는 책가방이 삼성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풍경이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이슬로 반짝이는 논들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된 듯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문 앞 경비원 아저씨께서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철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를 태그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이 단순한 기계와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간임을 되새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조립 라인이 평소처럼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교육 프로그램에 발탁되어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섬세한 회로, 비판 다루는 법과 작은 흠집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교육실에 들어서니 긴장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었고 눈빛이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삼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서린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리고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기판을 부드럽게 짚는 법과 표면을 확인하는 요령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태성 팀장님께 배웠던 차분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분처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교육생들의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식 시간, 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철인 씨,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긴장했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일을 팔던 소녀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이태성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께서 작은 봉투를 건네며 웃으셨습니다. 철인 씨, 이 상장을 받으세요. 그리고 보너스도 함께요. 봉투 안에는 우수 사원 인증서와 2달치 집세를 충당할 만큼의 보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제 가슴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고 서울 번화가를 헤매지 않고 거닐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AI 공학을 공부해 차세대 칩을 설계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잘했어.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이엔을 재우며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언니, 자랑스러워요. 저는 리엔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자랑스러워. 불을 끄고 고요한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다짐했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차가운 고층 빌딩이 있는 먼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제가 진정으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두려움 대신 밝은 내일을 꿈꿨습니다. 우리 가족과 저 자신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요. 여러분, 서린 씨와 함께한 이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삼성의 문을 두드린 한 청년의 용기와 희망은 한국의 기회와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린 씨가 겪은 것처럼 한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환경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시아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눈부신 발전 뒤에는 시민들의 단단한 의식과 협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가능성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